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허공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건강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이 단순한 습관들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지켜주고, 사소한 부주의 하나가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젊음을 믿고 몸을 혹사합니다. 하지만 몸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지나친 욕망, 과한 음주, 무절제한 생활은 모두 마음과 육체를 갉아먹습니다. 결국 건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과 같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길까? 타이밍은 적절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서야 입을 엽니다. 술에 취해 내뱉은 한마디, 화가 나서 던진 거친 말, 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군자는 술에 취해도 말을 흐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고른 한 문장은 달이 저가 될 수 있고, 무심코 던진 말은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힘을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늘 신중합니다.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길을 걸을지,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빚어냅니다. 현명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을 합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은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삶을 정돈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욕심과 비교에서 벗어납니다. 정돈된 삶은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숨쉬고 더 진하게 삶을 느낍니다. 관용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 고통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해방시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을 나서는 순간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관용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게으름은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의 미래를 좀먹습니다. 반대로 근면은 묵묵히 우리의 길을 밝힙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꾸준한 노력과 절제입니다. 근면은 매일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멈추지 않는 힘이 결국 산을 옮깁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절약은 내일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써라. 절약과 근면, 이 두 가지는 마치 두 날개와 같아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몸이 우리의 집이라면 마음은 그 집의 창문입니다. 창문이 맑으면 세상이 밝고, 창문이 흐리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으로 호흡을 고요히 바라보고, 독서로 큰 사상을 만나고, 글쓰기로 자신과 대화하며 성찰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외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맑고 그들의 표정은 고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굳건한 평화가 있습니다.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가난과 부족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결핍을 불행으로 보면 원망이 남고, 결핍을 동력으로 보면 희망이 자랍니다. 진흙 속에서 핀 연꽃처럼, 압력 속에서 태어난 다이아몬드처럼, 사람도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삶의 등불을 더 환하게 밝힙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책 한 권, 낯선 땅에서의 여행,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지혜를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지식은 머리에만 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 녹여낼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움켜쥐는 순간 그것은 쇠사슬이 되지만 나누는 순간 그것은 씨앗이 됩니다. 재산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삶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단호하며 평범한 사람에게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는 것. 남이 보지 않아도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 바른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이며 세상과 화해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말을 조심하며 삶을 정돈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결핍을 동력으로 삼아 끝없이 배우고 재산을 바르게 다루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반복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에는 한 사람의 삶을 빚어냅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이 여정은 평생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성실히 걸어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불평을 하고 누군가는 감사를 합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옛 선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만큼 마음의 힘은 강력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면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긍정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천 가지의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을 뿐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실패조차 배움으로 바꿉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햇살 같은 기쁨이 있는가 하면 폭풍 같은 분노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날씨를 바꿀 수는 없어도 우산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에 휘둘리면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슬픔에 잠기면 희망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삶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을 챙기는 작은 습관들, 깊은 호흡, 짧은 산책, 성찰의 시간, 이것들이 쌓여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합니다.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미소,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사실조차도 선물처럼 느낍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합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바라보다가 지금 가진 것을 놓쳐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즉, 감사는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은 마음은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과거의 상처가 현재와 미래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용서는 결코 잘못을 잊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그 상처에 붙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할 때 마음은 새처럼 가벼워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사랑 없는 성공은 공허하고 사랑 없는 지혜는 차갑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거창한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작은 배려 속에 사랑은 깃들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사랑을 키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흘러 숲이 되고 그늘이 되어 많은 이들을 쉬게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의미를 찾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나의 부족함을 비추고 또한 나의 가능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관계에는 늘 갈등이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입니다. 비난과 고집은 벽을 만들지만 대화와 이해는 다리를 놓습니다. 관계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려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를 갉아먹는 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과 마주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 평화는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의 과정입니다. 외적인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숙입니다. 내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사소한 깨달음,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금씩 쌓여갑니다. 책을 읽고 경험을 나누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내적 성장을 이끄는 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적 성장은 바로 그 지혜를 우리 안에 심는 과정입니다. 결국 인생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같은 인생도 전혀 다른 빛을 내뿜습니다. 긍정은 희망을 열고, 감사는 행복을 키우며, 용서는 자유를 주고, 사랑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고독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내적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지만 정성껏 돌보면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가꾸십시오.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성공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공은 늘 근면과 절약이라는 두 가지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게으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과 같아 우리의 시간과 가능성을 빼앗아갑니다. 반대로 성실함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단단히 쌓아 올립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풍요를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를 돈으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나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욕심과 비교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반대로 적은 재산에도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재산은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 있는 곳에 쓰일 때 그 의미가 커집니다. 타인을 돕고 세상을 밝히는 데 쓰이는 재산은 흔적을 남기고 오래도록 빛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물질의 결핍, 사랑의 결핍, 기회의 결핍. 그러나 이 결핍은 반드시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발판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더 깊은 공감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 더 큰 용기를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핍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결핍을 불평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짐이 되지만 결핍을 배움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지혜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는 끊임없는 배움과 경험 속에서 길러집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이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행은 익숙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서로 다른 관점을 배우는 통로가 됩니다. 배움 없는 삶은 정체되지만 배움을 사랑하는 삶은 끝없이 성장합니다. 결국 학문과 경험은 지혜라는 불꽃을 밝히는 기름이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올바름은 거창한 정의가 아니라 작은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타인을 속이지 않으며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올바름입니다. 삶은 때로 혼란스럽고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올바름을 지킨 사람은 끝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근면과 절약으로 삶의 기초를 다지고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부족함조차 동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배움과 경험으로 지혜를 키우고 올바른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남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완성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함께 나눈 사랑, 베푼 선행, 그리고 올곧게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영원한 유산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사랑하고 성장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마음을 가꾸는 법을 배웁니다. 감사와 관용, 사랑의 씨앗을 심어 더욱 단단한 영혼을 길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게 됩니다. 삶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고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기억하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은 배움이 될 수 있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와 작은 깨달음들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평온과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길 기대합니다. 여기는 인생명언TV, 당신의 영혼을 밝혀줄 작은 빛이 머무는 곳입니다.